퍼터베이션 theory에 대한 포뮬레이션 우리가 했는데, 우리 물론 지난 시간에 주의를 했지만 뭐냐면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했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가 관심 있는 레벨이 디제너레이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 봤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 한번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얘는 첫 번째 얘는 포텐셜 웰에 있는 스텝,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데 그 사이에 2분의 a인 곳에 V0인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 V0가 인피니트 포텐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니까, 우리 이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포텐셜이 없을 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는 우리가 알고 있죠. phi nx는 노멀리제이션까지 해서 sin a분의 n 파이 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에너지의 first order 에너지 shift는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포텐셜의 퍼터베이션의 expectation value라고 했으니까 phi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크기가 V0, 그 다음에 normalization 2 over A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지만 퍼터베이션이 없는 0이 아닌 게 0부터 2분의 A까지니까 2분의 A까지, 저거의 제곱 dx. dx 했잖아.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인 제곱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요거의 2배. 그죠? 코사인 2배인데 코사인 a분의 2n 파이 x를 적분하면 사인 a분의 2n 파이 x에 비례한 양이죠. 사인 a분의 2n 파이 x는 x가 0이면 0, x,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는 n 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요거의 2배로 쓴 거에서 코사인 부분 적분하면 0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1만, 2분의 1만 있으니까 2분의 1만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2니까 2분의 b죠. 계산을 날로 먹고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다음 같이 되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이 하면, 그러니까 포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했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2부터 a까지 하면 되죠. 값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2분의 b0죠. 그럼 이거는 2분의 b0에다 2분의 b0 더하면 되죠. b0죠. 그죠? 근데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포텐셜의 기준점을 제로가 아니라 b0로 옮긴 거랑 똑같으니까 b0를 에너지 스펙트럼의 b0로 들어온 거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arged harmonic oscillator.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1차원에서 2n분의 p제곱 포텐셜이 있으면 전하가 Q라고 해서 QEX라고 합시다. 포텐셜이 내가 처음에 지난 강의 시간에는 스몰 파라미터 람다라고 해서 작은 걸 표현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다른 것 같지. 근데 여기는 람다라는 양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봐야 되죠. Q 곱하기 2가 다시 말하면 H바 오메가 다른 양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 곱하기 2가 스몰 파라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경우 EN1은 우리 물론 이거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N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다 알죠. 이거는 Q 곱하기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더라? X를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A와 A 대거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두 개가 작용을 하면 수가 달라지니까 0이 되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으로 치면 이거는 n번째 거는 페러티가 결정이 되니까 그 두 개 제곱을 하면 항상 페러티가 이브인 펑션인데 페러티가 오드인 펑션을 곱해서 다시 말하면 오드 펑션에 대한 적분하면 0이 되죠.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0이면 당연히 세컨드 오더 커렉션을 계산을 해야 되죠. Q 스퀘어드 서메이션 이게 어떻게 되죠? 처음에 EN0 마이너스 EK0인가? H바 오메가 N 마이너스 K 이거 계산해야 되죠. 오케이. 저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X를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쓰면 이거 다 1학기 때 한 거니까 라고 해서 쓰면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다음 같이 되는 건 알 테니까 우리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거의 제곱이니까 Q 스퀘어드 E 스퀘어드 H바 오메가에 요거 제곱을 하면 H바 2M 오메가에 서메이션 N-K A 플러스 A다 이거.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를 어플라이 하면 N-1 A 대거를 어플라이 하면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거니까 요거는 H바가 없어지고 2M 오메가 스퀘어 분의 Q제곱 H바 제곱
Q제곱 2제곱. 그 다음에 서메이션 중에 다 되지 않죠. 여기다가 A를 어플라이 한 거는 스퀘어 루트 n 하고 K가 n-1일 때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요거를 어플라이 한 거는 스퀘어 루트 n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n. 밑에 있는 n-k는 n에서 n-2를 뺀 거니까 1. 두 번째 거는 a 대거를 어플라이 하면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 그 n 플러스 1이니까 k가 n 플러스 1일 때만 되죠. n 빼기 n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위에는 n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 스퀘어드.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는 하모닉 오실레이트 특성에서 보면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음수로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생기죠. 그럼 3차, 4차 다 생기냐? 3차, 4차 우리 계산했지만 퍼터베이션 시리즈를 볼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여지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체 해밀토니안을 중에 포텐셜을 두 개 합한 포텐셜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됐죠. 완전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죠? x 요거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q제곱 2제곱 2m 오메가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값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코오디네이트를 x'을 x 플러스 q 이걸로 놓으면은 x 프라임 제곱이니까 다른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기준점을 저걸로 바꾼 거에 불과해요. 마치 뭐랑 같냐면 용수철을 매달아서 넣고 질량을 놔두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거기서도 좀 더 잡아당기면 역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죠. 다만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그만큼 이동했을 뿐이죠. 여기서도 전기장을 넣으면 용수철이 평행 위치가 옮겨서 그 주위에서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고전적으로 그렇고 양자학적으로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거를 x''이라고 놨을 때, 요거를 x''이라고 놨을 때 x''과 p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커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냐? 다시 말하면 x''과 p의 커뮤테이터가 IH바를 만족하냐? 만족하죠. 상수는 p랑 커뮤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든 x''이랑 p가 어떤 두 물리량의 커뮤테이터가 IH바가 되어 있을 때 이 두 오퍼레이터를 카노니컬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양자역학에서는. 고전역학에서는 그 뭐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하면 요거를 x 프라임으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점에서 이만큼 쉬프트 된 거죠. 근데 이 결과는 익젝트한 결과예요. 어프록시메이션을 쓰지 않았어요. 익젝트하게 Q2의 세컨드 오더만큼 쉬프트가 됐어요. 퍼터베이션으로 계산해서 Q2의 1차항이 0이고 2차항이 다음 것이 주고 3차항, 4차항은 전부 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 관계를 보면. 그죠? 오케이. 자, 다음과 같이 예를 두 개를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는 지금보다는 조금 복잡한 디제너릿 퍼터베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잘 지워지네. 분필이 좋아서 그런가? 지우개가 좋아서 그런가? 칠판이 좋아서. 어쨌든. 자, 디자이너 퍼터베이션 티어리. 그러니까 뭐냐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들을 봤더니 어떤 거는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주어진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상태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어떤 값에 대해서는 넌 디제너릿하고 어떤 값에 대해서는 디제너릿하고, 그러니까 넌 디제너릿한 값들, 디제너릿한 아이겐 펑션들의 세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전부 다 그런 게 합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일반적인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중에서 그러면은 디제너릿한 소위 सब스페이스, 그 안에서의 퍼터베이션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먼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포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매트릭스로 쓰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배웠죠? 해밀토니안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E0 E3 3레벨 시스템인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아주 간단한 경우죠. 아이겐 밸류가 E0랑 E3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상태는 디제너릿해. 그죠? 다음과 같은 3레벨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는 다르니까 상관없지만 1, 2 스테이트에 대해서 디제너릿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하는 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퍼터베이션 람다 H11, 람다 H12, 람다 H21, 람다 H22 뭐 여러 개가 다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있고 이것도 이제 허미션이니까 이게 허미션의 조건을 만족하다고 쳐봅시다. 다시 말하면 안 쓴 거는 0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만 가지고는 요거의
원 상태랑 두 상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여기에 있는 상태를 아무거나 쓸 수 있죠. 두 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상태를 고를 수. 그게 꼭 하나가 원래 이게 phi 1, phi 2라고 하면 phi 1과 phi 2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서로가 오소고널 하기만 하면 두 개를 항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스테이트로 쓸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요거랑 더한 게 다이어고널라이즈 되는 베이시스는 딱 하나 정해진다 이거예요. 요것도 요 앞에 있는 다른 거, 요 2x2 블럭이 이것도 역시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하면 그럴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이거랑 전혀 그럴 수 없지만, 요게 일반적으로 유닛 매트릭스가 아니라면 요거에 의해서는 phi 1과 phi 2의 아비트러리 임의의 서로 오토고널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항상 베이시스로 쓰는 앰비규어티가 있지만, 이게 들어오면 이것까지 넣어서 다이어고널라이즈 되는 베이시스는 phi 1과 phi 2의 유일하게 그 컨비네이션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저건 벌써 다이어고널라이즈가 있으니까 이것만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기준을 찾으면 돼요. 이걸 보통 허미션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요거를 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양쪽에 다음과 같이 곱해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에 많이 했던 것처럼 이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밸류가 다이어고널한 매트릭스의 값이고 아이겐벡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즈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찾으라고 하면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찾으라고 하면 좀 귀찮지만 이걸 어떻게 다이어고널된 매트릭스를 찾으려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건 디저너리트하지 않으니까. 디저너리트한 सब스페이스에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 이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W 하고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되죠. 요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W 이거의 솔루션을 W1, 2라고 합시다.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람다 W1.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는 딴 거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요 디저너리트한 सब스페이스만 생각하면 되니까 सब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베이시스를 고르면 새로운 베이시스에서는 이 0 플러스 람다 W1 이 0 플러스 람다 W2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죠. 이거의 아이겐 벡터가 바로 요 W1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벡터가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고 W2의 아이겐 벡터를 가지는 게 두 번째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하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다이고널라이즈 돼서 람다의 오더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죠? 람다의 오더까지 계산을 했지만 아이겐 벡터는 아직 바꾸지 않았죠. 근데 저 뭐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우리 취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디저너리 퍼터베이션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선 여러 개의 아이겐 밸류들의 셋이 있으면 그 중에서 디저너리한 सब스페이스를 찾고 그 सब스페이스에서의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의 아이겐 밸류가 포스트 오더에서의 그 디저너리 스테이트에 대한 퍼터베이션이죠.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는 임의의 벡터의 오토고널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무 걸 써도 되지만 퍼터베이션이 있는 순간 퍼터베이션까지 동시에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결정시킨다는 거죠.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라. 오케이. 자, 이제 요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 포뮬레이션 해봅시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언퍼터보다 해밀토니안에 넌 디저너리 스테이트도 있고 디저너리한 스페이스가 각각 있는데 그 중에 한 디저너리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디저너리 스페이스 안에서 그 디저너리 스페이스 안에서 인디펜던트한 스테이트들의 개수를 이걸 파이에 전부 다 같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 EN 디제너리트한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그 힐버 스페이스가 있죠. 힐버 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베이시스를 요걸로 하지 말고 베이시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 베이시스는 반드시 오소노멀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흔히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쓰면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 되어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서로 수직이 아니고 서로 길이가 1이 아닌 벡터 3개 서로 겹치지 않는 벡터만 있으면 그것도 그 공간을 기술할 수 있는 3개의 벡터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공간에 있는 이무의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오소고널하고 각각이 단위 벡터가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오소고널 하지도 않고 노멀라이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냐면 적당히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주어진 걸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만드는 거는 수리물리학에서 배웠나? 그람 슈미트 오토고널라이제이션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골라서 노멀라이즈하고 두 번째 거 하나 골라서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을 빼고 그 나머지가 두 번째 수직이 되게 만들어서 노멀라이즈하고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수직이면서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차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다른 피지컬 옵저버블을 하나 골라요. 그러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이 하나 있으면 두 개, 그리고
뭐라고 하나 그걸 simultaneously commuting observable이라고 해서 두 observable 혹은 두 오퍼레이터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죠. 두 개가 커뮤트하면. 그러면 H0랑 커뮤트하는 observable의 아이겐 밸류 스펙트럼을 고르면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서로 오소고널 하죠. 아이겐 밸류가 다르니까. 넌리저너리하지 않다면 그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는 그 아이겐 밸류 새로운 observable에 대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는 이 H0에 대해서는 디제너리트하지만 H0와 커뮤트하는 다른 observable에 대해서는 넌 디제너리트하다면 그 observable에 대한 아이겐 펑션으로 이거를 나타내면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 그걸 나타내면 서로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된 오소노멀 웨이브 펑션을 스테이트를 고를 수 있죠. 말은 복잡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포인트는 이거가 오토노멀한 베이시스를 만들도록 좀 만들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phi m phi n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아니 인덱스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죠. 이 MN은 뭘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요 H0의 몇 번째 스테이트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IJ는 아까 말한 이거에 서로 커뮤트하는 observable에 대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퀀텀 넘버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MN도 다음 것 같아. 그러니까 오토노멀한 베이시스를 먼저 고르자 이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나? 헷갈리지 않지. 오케이. 다음 같이 쓰면 내가 인덱스에 대해서 simultaneous한 걸 썼고 MN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거고 IJ는 그 어떤 다른 서로 커뮤트한 observable에 대한 퀀텀 넘버라고 썼을 때 다음 같이 쓰면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을 때의 스테이트는 노멀리제이션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우리 넌 디저너리 퍼터베이션 스테이트일 땐 처음에 뭘 썼죠? phi n을 썼었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phi n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죠. 그죠? 넌 디저너리 퍼터베이션 스테이트랑 다른 건 이 표현을 썼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아요. 그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은데 요 알파 i가 그러면 넌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되면 phi n으로 갔지만 여기서는 람다가 0으로 가면 알파 i가 유니크하게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람다 i가 0으로 가면 알파 i가 오히려 결정이 안 되죠. 람다가 0이 아닌 걸로 가면서 알파 i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음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건 first order. 역시
표현은 똑같이 쓰지만 여기 쓸 때, 이 스테이트를 쓸 때 디제너러시를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해지죠. 여기 있는 거는 그게 넌리니어한 게 한 개가 아니라 그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알파 i, 베타 i, cnk1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는 것처럼 오더 람다에서는, 우리 오더 람다 0에서는 언퍼터브드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결과가 나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오더 람다에서는 역시 앞에 있는 n 람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더 람다에서는 h0에다가 오더 람다인 거 서메이션 cnk1 서메이션 i 베타 i yki h0 곱하기 람다, 그다음에 람다 h1의 zeroth order term i.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서는 en1 en0 쓰는 게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우리 지난번에 넌디저너리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 오더 람다 항을 왼쪽과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썼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그걸 쓴 거, h0에다가 웨이브 펑션의 람다의 퍼스트 오더, h1의 웨이브 펑션의 제로스 오더, 오른쪽에서는 아이겐 밸류 퍼스트 오더의 제로스 오더 웨이브 펑션, 제로스 오더의 퍼스트 웨이브 펑션, 오더 람다가 된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phi n j를 양쪽 식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phi n j를 어플라이하면 h0는 phi ki가 h0의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어플라이하면 아이겐 밸류 넘버가 나오고, 거기다가 phi n j를 어플라이하면 phi n이 k랑 다르기 때문에 요 텀은 0이 되고, 자, 요거는 summation i 어떻게 쓸까? phi n j 람다 나중에 람다 지금 h1 phi n i 여기다 람다까지 집어넣어서 쓴 거고, 오른쪽에서도 phi n j를 어플라이 하면 여기 phi n j 하면 이건 0이죠. 요거만 남죠. 람다 en1 그 다음에 nj랑 요거를 하면은 아까 저 오소노멀 한 것 때문에 n은 같으니까 되지만 i와 j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 j.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어디 뭐가 빠졌다. 알파 i가 여기 빠졌죠. 알파 i.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매트릭스로 보면 람다 h1의 phi n의 ji 번째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거는 매트릭스 h1의 ji에다가 알파 i 곱한 게 알파 j예요. 이건 다시 쓰면 람다 h1 알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 식을 풀려면 뭘 하면 되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아이겐밸류 재미있게도 우리가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first order energy shift는 perturbation에 대한 unperturbed 해밀턴의 아이겐스테이트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해야 됐어요. 그죠?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는 그 expectation value를 구하냐? 아니고 요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그 값이 바로 퍼스트 오더의 에너지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퍼스트 오더지만 구하는 과정이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디어에서 똑같이 구해서 베타 i도 계산할 수 있지만 대개 우리가 학부에서 할 때는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쓸 때는 요거까지만 해요. first order의 에너지 시프트까지만 우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뒤에 거는 더 이상 우리 생각해 보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예를 한번 들을까? 예를 이건 굳이 예를 들 필요. 에너지 시프트 뭐지? 예제 리지드 로테이터 예를 들어서 H0가 다음과 같이 주어 있다고 쳐봅시다. 아유, 별로 좋은 example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건 나중에 수소 원자를 하는 게 지금은 그냥 헷갈리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과 같이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와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봤으면 이렇게 그냥 가상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실제적인 문제를 봅시다. 실제적인 문제 중에서 perturbation theory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스타크 이펙트라는 거예요. 스타크 이펙트. 이제 하이드로진 애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양적학 1에서 배운 하이드로진을 하이드로진 애텀이라고 하고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울 하이드로진은 리얼 하이드로진 애텀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하기 전에 우선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시도하기 이펙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쿨럼 해밀토니안이 쿨럼 포텐셜로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수소 원자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균일한 전기장을 걸어주면 거기 그 퍼터베이션으로 생기는 에너지 시프트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말은 복잡하지만 해밀토니안이 이 뮤분의 p 스퀘어드 ce 조금 있다가는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의 퀀텀 넘버 m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의 질량을 reduced mass mu로 썼어요. 물론 프로톤의 질량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전자의 질량으로 가는 거죠. 다른 거 쓰고 그다음에 이게 언퍼터브드 해밀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잘 알아요. 프린시플 퀀텀 넘버,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LZ의 퀀텀 넘버. 퍼터베이션.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다니까 원래 마이너스 Q 아니지 마이너스 P 닷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전자가 2니까 결국 이게 E 닷 R인데 전기장의 방향을 C 방향으로 정해주면 다음 것이 돼요. 이게 스몰 파라미터 람다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E가. 다음 것들. 이제 질문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다음에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에 대한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해라.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n이 1일 때죠. n이 1이면은 L이 0밖에 없고 m도 0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유니크하게 하나, 물론 스핀을 넣으면 두 개가 있지만 우린 지금 스핀 인디펜던트한 해밀턴이니까 스핀에 신경 쓰지 말고 스핀은 하나가 주어지면 주어진 값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non degenerat한 스테이트예요. first excited state는 n이 1이면 L이 0랑 1이 있을 수 있죠. L이 0면 하나, L이 1이면 3개, 4개의 스테이트가 있죠. 4개의 스테이트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n이 2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스핀은 생각하지 않아요. 스핀 있으면 그게 2배가 되지만 그 경우는 4개가 있으니까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이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퍼스트 오더 에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라고 하면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는 거죠. first excited state에 대한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써보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쓰는데 E 1 0 0 1 2 phi 1 0 0 C phi 1 0 0 0이죠. 이분 펑션이죠.
오드 펑션이죠. 패러티 때문에 이건 0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퍼스트 오더가 없으면 당연히 세컨드 오더를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서 세컨드 오더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 본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P.2의 형태로 퍼터베이션을 쓴 거죠. 그래서 뭐냐면 non degenerate state, ground state처럼 non degenerate state인 경우에는 electric dipole moment가 없어요. non degenerate 하다는 거는 패러티가 definite 패러티가 있다는 거예요. definite 패러티가 있는 경우에는 electric dipole moment 혹은 electric dipole moment의 expectation value가 0이에요. 그러면 electric dipole moment가 0이 아닌 스테이트가 있나? 그라운드 스테이트 중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on-degenerate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 경우가 있나?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몰리큘 같은 암모니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밑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이게 NH3의 구조예요. 이거랑 이거가 뒤집은 거랑 상태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디제너리트, 두 개의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가 있어요. 처음부터 암모니아 가지고 하니까 헷갈려. 물 분자도 그렇죠. 이거랑 뒤집은 거랑 에너지 스테이트가 똑같은 두 개의 디제너리 스테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디제너리트 해야만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제너리트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패러티가 2분인 경우랑 패러티가 5두인 경우, 넌 디제너리트한 경우는 패러티가 2분한 거 하나 혹은 2분이면 2분, 5두면 5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항상 패러티 2분인 스테이트죠. 그거에 Z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치면 항상 0이죠. 그래서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죠. 이거에 대한 Z의 expectation value는 알파 스타 베타 사이 플러스끼리는 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양, 이건 일반적으로 0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디제너리트하지 않으면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가질 수 없어요. 자, 이건 분자일 경우에는 다음 같은 경우가 돼요. 분자일 땐 다음 같은 경우가 되는데 엘리멘터리 파티클인 경우, 전자의 경우, 양성자의 경우, 전자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느냐? 펀더멘탈 파티클은 구조가 없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뭐냐면 다
non 디제너리트예요. 엘리멘터리 파티클은 non 디제너리트하기 때문에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실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렉트론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프로톤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측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이런 걸 널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요. 널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걸 정말 그런지, 자연계가 정말 그런지 측정하는 거예요. 없는 걸 측정하려면 값이 0인 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만 계속 0이야.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번 실험해서 논문 쓰는데 한 10년, 20년 걸려요. 취직이 안 돼. 취직한 사람만 실험을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게 나오면 이상하지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세상이 혹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on 디제너리트 해야 되는데 펀더멘털 파티클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분자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스타크 이펙트로 해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했을 때 퍼스트 오더가 쉬프트가 0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 에너지 쉬프트가 없네. 가 아니죠. 세컨드 오더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해야 되죠. 스타크 이펙트에서 non 디제너리트 퍼터베이션이면 쉽게 먹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세컨드 오더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해야 되네. 세컨드 오더 에너지 쉬프트는 E squared lambda squared summation NLM E10 EN0 phi NLM C 순서를 잘 봐야 되죠. 오케이, 이걸 계산하면 되네. 잠깐, 아까 K가 N이 아닌 모든 상태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본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컴플리트 셋이에요? 안 물어보던 질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하이드로젠 애텀을 배울 때 바운드 스테이트나 에너지 스펙트럼이나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구한 다음에 이게 컴플리트 셋을 이루냐? 이런 질문 안 했지. 당연히 아니지. 컴플리트 셋이 아니죠. 왜? 바운드 스테이트만 했잖아. 전자가 튀어나온 건 어떻게 하려고? 프리 스테이트. 양성자 하나, 멀리 있는 전자 하나. 이거에 대한 스테이트도 전부 다 넣어야지 컴플리트 스테이트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음수인 거, 에너지가 양수인 모든 스테이트를 합해야 컴플리트 셋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플리트 셋을 써야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는 시스템의 컴플리트 셋 오브 스테이트는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집합,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집합이 다 있어야지 컴플리트 셋이 되죠. 그러니까 그 컨트리뷰션을 더해줘야 돼. 그거는 컨티뉴엄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적분이지만 그냥 편의상 썸이라고 하면 모멘텀 넘버 웨이브 넘버 이거 쓰면 E10
에너지가 h bar squared k 2m 2mu 2m 전자니까 2m by k 이걸 합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phi k는 웨이브 넘버 k인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예요. 물론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대학원 가서 배우겠지만 엄밀하게 하면 R분의 1 포텐셜인 경우에는 저게 페이스가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컨트리뷰션이 바운드 스테이트에서 나온 거. 요게 컨티뉴엄 스테이트에서 나온 거. 이걸 계산하면 되죠.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요. 못하는 건 아니야. 대학원에서 이런 거 되게 숙제로 내요. 못하는 거 아니야.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못 푸는 건 아니야. 컴퓨터를 안 써도 풀 수 있어. 손으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그런 거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바운드를 봅시다. 요게 도대체 얼만큼 바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바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의 트릭은 에스티메이션. 이거 어떻게 쓰냐면 지금 여기서 phi NLM과 phi K 이거의 썸을 컴플리트 셋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phi E라고 씁시다. 에너지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다 합하면 그럼 E가 여기 전기장이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컴플렉스 컨주니까 이렇게 써도 사실 괜찮고 다음 같이 쓰면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거를 베이시스를 요걸 다 그냥 파이 2라고 써서 한 거죠. 2가 양수일 땐 2n분의 h 바 스퀘어 k 스퀘어 보고 음수일 때는 2n. 이걸 보면 분자는 양수예요. 분모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2는 양수든 음수든 항상 2원 제로보단 커. 이게 항상 음수죠, 분모가. 이걸 음수인 걸 다 합하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는 항상 음수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 요거만 계산하면 좋은데 이게 있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2는 어떤 에너지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는 커. 그러니까 이 다음 같이 되고 그 다음에 E-2원 제로는
2가 2원 제로가 아닌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게 2, 2 제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 2 제로 다음과 같이 되죠. 다 양쪽이 양수예요. 따라서 이거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바뀌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요거 대신에 거꾸로 써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를 바꾸면 되니까 여기 있는 요거 대신 요걸 쓰면 되니까 이거는 E2 제로 마이너스 E1 제로인데 그거는 이제 서메이션이 상관이 없으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끄집어내면 서메이션 E 1, 0, 0 C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E가 2원인 거를 꼭 빼야 되나? E가 2원일 때는 어떻게 되죠? E가 2원일 때는 phi 1, 0, 0랑 phi 1, 0, 0 사이의 C의 값은 0이죠. 아까는 분모에 이게 있어서 했지만 분모를 끄집어낸 다음엔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서메이션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2에 대해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 원인 경우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절대값의 제곱을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뭐죠? completeness relation에 의하면 이게 아이덴티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걸 계산하면 이거의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어퍼 바운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G 스퀘어죠. phi 1, 0, 0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으로 R에만 의존하죠. 따라서 G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X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랑 같죠. Y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랑도 같아요. 왜냐하면 코오디네이트이 R에만 의존하면 XYZ 레이블을 뭘로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X제곱에 대한 적분은 expectation value는 X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 Y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랑 같아요. 그럼 3개 더한 거에 3분의 1이면 되겠네. 3개 더한 게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만 이제 다 알아.
하이드로진 애텀의 first excited 에너지 레벨이랑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레벨의 차이, 이거는 웨이브 펑션만 주어지면 R제곱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만. 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R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C인 경우에 2Z 제곱 L 플러스 1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L0 N이 1 C가 1일 때는 다 집어넣으면 이 얼마냐면 1, 6, 2, 3. 그러니까 이게 보어 레디어스 A0 스퀘어예요. E2 마이너스 1 half MC 제곱 알파 제곱의 N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빼기 1 4분의 3 8분의 3 MC 스퀘어드 알파 다 됐죠. 요거를 좀 더 간단히 이제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마저 보고 그 다음에 뭐더라? First excited state에 대한 스탁 이펙트,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에너지 시프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